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총 출동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오전 오사카 담판을 통해 무역 분쟁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슈인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사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사람들의 이목은 미중 정상회담에 그렇죠.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G20 회의가 좀 뒤로 밀려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G20 회의가 열리니까 회의의 핵심 의제는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그렇죠. 이 같습니다. G20이라는 게 주요 20개국 회의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G20이라는 이 정상회담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97년도 그 소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국제 금융 무역 질서를 다잡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러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핵심 이슈가 세계 무역과 경제 발전,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포용 성장,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이 늘 나오고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든지 기후 문제 이런 게 좀 추가되고, 그리고 국제 사회가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바로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핵심이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세계 무역 질서, 경제 질서의 뭐 재편은 아니더라도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바로 이 무역 질서와 경제 질서를 두고 지금 다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 세계적인 발전을 위한 어떤 그 안을 내놓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양자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압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G20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답판도 지어야 되겠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재선 출정식을 가진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좀 업적을 이뤄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압박, 미국의 대중 압박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한 4월 달, 5월 달 이때만 해도 G20에서 중요한 결과가 있을 거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데 5월 10일에 소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네. 타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진핑 주석이 갈 필요가 있느냐. 가가지고 또 별 결과도 없을 거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제 미국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와라. 그리고 우리가 회담을 해서 이걸 풀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걸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이란과의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복잡한 게 많은데, 뭐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자신의 그 외교 성과 중에 상당한 성과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이게 답보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미중 협상까지, 무역 협상까지 잘 안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떠나기 전에 그 오사카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얘기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간의 회담에서 타결이 안 되면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 그 추가 관세를 하게 되면, 부여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품들이 많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 경제도. 그런데다가 이미 작년에 감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좀 미리 땡겨 써서 그 성장률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성과를 좀 내야 되고, 적어도 더 이상 확전되는 모습은 좀 안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아직은 이제 열리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 불안감도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무역 협상의 어떤 방향성만 정하게 되고 이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무기한 연장을 하면서 협상을 재개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극적인 방식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쪽에 좀 이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는 타결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잖아요. 네. 중국은 계속 파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뭐 알다시피 문희신 재무장관도 그랬고 11차례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90%는 맞다. 접근을 했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양측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국 측은 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타결을 하면 사인을 하면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를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 하다가 25% 올린 거를 네, 다시 다시 10%로 갖다 놔야 뭐 그다음 게 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답니다. 이게 중국 측의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못 믿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사인을 했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못 하니까 우리가 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스냅백 조항이라는 네. 겁니다. 이거를 강조를 했고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불균형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스톱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네. 뭐 입법화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건 이제 주권에 관계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관세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관세에 관한 어떤 흐름들이 내부적으로 좀 잡히면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더 두고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을 미국이 계속 고집하고 중국도 물러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G2라는 이 소위 조개의 거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부닥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두 나라의 국제 리더십에도 손상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더 이상 확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낮은 단계의 협상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그 전략적 판단을 둘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 미중 간의 이 양국이 그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진 카드 그리고 약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카드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금은 이제 밀리는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여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저쪽에서는 사주는 입장이고 관세를 붙일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한테 관세를 붙일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초부터 적죠. 그게 안 되니까 예. 결국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른 부분의 카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뭘 많이 사주겠다 그런 거, 농산물,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화 안 되거나 뭐 보잉 사주기로 한 거 약속 지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히토류 카드, 국채 카드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 주석은 장기전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다 고려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에서 시작해서 기술 패권 그다음에 환율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제도, 가치, 인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틀은 잘 짜놨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마다 이 소위 중국을 압박하는 기교가 굉장히 좀 어설프다. 뭐 트위터로 하고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니까 감정적으로 매우 돌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확실히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장기전으로 가는 지금 그러네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의문스러워지니까 예, 상황이 그래서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자.
좀 장기전이 됐든 뭐 중장기적이 됐든 그래도 연말까지는 뭘 어떻게 해보자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네. 이게 이제 국제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미중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두 지금 국가의 최대 약점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교수님이 또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시점을 앞두고는 좀 타결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갈 것이다. 네. 근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이제 보통 보면 10월부터 재선 전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돌입을 하죠.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때쯤에 원래 그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보면 갈등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그렇죠. 예.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자신이 협상의 우위에 서서 끌고 가는 그런 뭔가 패턴을 한단 이렇게 말이죠. 해주는 네, 듯한 네. 느낌으로. 지금 사실 미중 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뒤지지 않거든요. 네. 이 공산당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네. 국민당과의 투쟁, 항일 전쟁 뭐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암묵적으로 만약에 낮은 수준의 타결이 된다면 관세를 유예하고 한 5, 6개월 뒤 그게 이제 하필 10월, 11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재선 전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 5, 6개월 연말까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연동돼서 북핵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 네. 이제 끌고 가다가 그때쯤에 이 재선 전국에 아,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성과를 마련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원만하게 합의되길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간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지금 장기화되면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뭐 구체적으로 5G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했고 네, 네. 또 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네. 봐야겠죠. 결국 그 선택을 강요받는다라는 얘기를 뭐 예전부터 쭉 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느 편에 쓰는 게 낫다 우리 국내적으로 논쟁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 표현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어디에서도 거예요. 문제가 예, 되니까요. 대외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거는 바깥으로 발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상 대화의 핵심은 비공개 뭐 단독 회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내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텐데 사실 지금 곧 트럼프 대통령과 내일 모레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는 어제 했단 말이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사실 요 중간에서 무슨 의견을 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한테 뭐 이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어느 한국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는 네. 꼭 우리 편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라. 그렇죠. 더 많이 가지 말라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예, 표현이겠죠. 그런 그 느낌을 저는 어제 많이 받으셨어요?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을 우리 편으로 오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한쪽에 가지 마라. 사실 이번 G20 회담에 참여하는 중국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피해자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지 마라라는 얘기는 그게 꼭 우리한테 딱 와서 미국을 버리고 와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대외적으로 문 대통령의 그 말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좀 더 깊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양국 미중 양국과 그럼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